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우리 아이들, 1월부터 저희 하이퍼 정규반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네, 먼저 저희 1월 3일부터요. 수업 요일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일정 먼저 공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월 3일부터 월요일, 금요일 시간표로 변경이 되면서 이 변경된 시간표는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끝날 때까지 그래서 2년간 지속이 되다가 저희가 이제 고3 수업은 제가 주 1회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3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수업 일정에 대한 변경 공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고1, 고2 2년간은 월금으로 변경된 시간표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영상이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한 영상이기는 하나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봐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정말 최소한 이 영상을 클릭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이번 겨울방학을 정말 알차고 유익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공부의 시작은 스케줄링입니다. 어쨌든 시간표가 제대로 딱 맞춰져 있어야 거기에 이제 맞춰서 행동하는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부 시간에 대한 확보가 아이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지금 이 시간표, 아이들의 이 학원 시간표가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이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21개의 빈칸 중에 학원은 몇 개냐? 우리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에 학원들이 수업을 하는 타임이 보통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총 21개의 블락이 나옵니다. 이 21개의 블락 중에서 학원이 차지하는 블락은 몇 개가 적합할 것인가?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개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아이들이 학원을 왜 다닐까?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원을 왜 다닐까요? 본인들이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학원은 사실은 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가서 모르는 걸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려움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여야만 해요. 물론 어렵고 모르는 걸 아이들이 배우면 듣자마자 알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어렵고 본인이 몰랐던 걸 배워야 해. 그리고 배운 게 바로 아이들께 되지 않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복습 하나요? 제대로 하지 않죠. 다만 복습은 제가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복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복습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합니다. 수업 듣고 숙제하면 시간이 없고 그마저도 숙제조차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좀 권해드리는 거예요. 수업에는 반드시 복습과 그리고 과제할 시간이 분리해서 추가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합한 복습 시간은요. 대략 수업 시간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3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복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들이 나 복습 안 해도 돼. 나 다 알아서 복습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면 그 수업은 아이들한테 쉬운 수업이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 높은 수업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만 하고 복습한 후에 과제는 따로입니다. 따로. 분명히 학원들마다 숙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숙제는 따로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근데 아이들이 복습을 아무리 하라 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만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수업당 블락이 2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학원의 개수가 아닙니다. 학원을 2개 다니는 뜻이 아니고 학원을 하나 다니면 보통 뭐 주 2회 수업이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차지하는 블락의 개수가 2개다 이 말 뜻이죠. 근데 그 수업 하나당 과제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블락을 2개를 소모시켜 줘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에 복습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한 수업 하나당 한 2.5개 정도의 블락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추산해 보면요. 학원이 차지해야 되는 블락의 개수가 한 7개에서 10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학원은 10시까지밖에 수업을 못 하죠. 근데 아이들은 10시 이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10시에서 12시, 이 2시간이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를 반드시 복습 시간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10시 학원이 끝난 다음에 뭐 이동 거리가 좀 짧은 어떤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이 동선이 제대로 또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제 수업의 시간표를 한번 안내 드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7개에서 10개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4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이걸 뭐 절반을 내가 써버리면 되냐.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월금 저녁은 정규 수업이죠. 정규 수업은 계속 지속이 돼야 하지만 이 화목 오전은 특강입니다. 특강. 저는 이 특강을 굉장히 짧게 구성을 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1월 달에 4회, 2월 달에 4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한 2주만 특강하겠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제가 4개를 쓴다라고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없는 수업이 없는 일정이 더 많다. 이렇게 한번 봐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사용하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하나 썼죠, 블락. 그러면은 요쯤에 복습 그리고 과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요 21개에 전부 다 학원을 채울 심산으로 사실은 들어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여기 아이들이 핑계 댈 거리를 차단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한 핑계냐? 너 복습 왜 안 해? 그럼 아이들은 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스케줄링을 잘 해놨죠. 아니 너 시간 많잖아. 많진 않겠죠. 죄송합니다. 너 시간 있잖아. 너 복습할 시간 분명히 있잖아. 이렇게 아이들이 복습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차단해 주시는 게 이 겨울방학 공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영상이기는 하나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겨울방학 시간표를 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이런 수업을 합니다.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제가 뭐 사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딱 2개만 추려봤어요.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첫 번째, 저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을 다니는 목적 자체를 아이들이 모르는 걸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전달합니다. 그 필요하다는 건 아이들이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법한 것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그냥 단순히 뭐 문제 몇 개 풀어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높은 인사이트를 부여해주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반이 어쨌든 하이퍼반이다 보니까 좀 고난도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길게 돌아가거나 혹은 아예 풀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수업에는 정말 제가 수업해야 될 문제만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습을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 사람이 복습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셨을 건데 제가 하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복습이 가능한 수업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수업에는 어쨌든 교재가 있고 과제가 있는데 그게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수업도 분명히 많습니다. 어쨌든 수학 교재가 그냥 한 권짜리 교재인데 거기 문제가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재에 500문제가 실려 있고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혹은 질문이 들어온 문제를 수업해 주시는 방식. 근데 그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이 500문제 중에 내가 스스로 푼 것과 그리고 수업을 들은 게 잘 분리가 안 돼요. 뭐 아이들이 필기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해준 멘트만큼은 제 수업만큼은 확실하게 복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재에는 배워야 될 것들만 수록을 하고 그걸 제가 전부 다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과제에다 이렇게 좀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복습이 가능한 구조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재 필기를 제대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 영상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수업 들으니까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다가 나중 돼 가지고 내가 복습을 다시 하려는데
뭘 복습해야 돼? 그러면 확실해요. 교재 복습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잘 안 쓰여져 있어? 그러면은 영상을 보면서 다시 복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제 수업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 수업의 두 번째 특징은 관리입니다. 저는 저희가 월, 금 수업이 되면요. 수업이 없는 화, 수, 목, 토, 일 이렇게 아이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추가 클리닉 일정을 마련해놔요. 이렇게 마련하는 이유는 방학 공부의 핵심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집약적인 공부를 확실하게 해내려면 이 매주 매주 쌓여가는 이 과제 양을 잘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주, 두 주 밀리는 순간에 그리고 특히나 초반에 밀리면요. 사실은 할 맛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가 조금 밀리더라도 그 과제가 밀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금 수업을 하면 월요일에 과제가 밀렸어요. 그러면 금요일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과제가 밀린 아이들은 화, 수, 목 중에 불러내는 거죠. 왜냐면 다 클리닉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은 월요일 밀린 거는 화, 수, 목까지 끝내고 또 금요일 숙제 해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두 달 지내다 보면 밀릴 수 있죠. 뭐 중간중간 혹시 뭐 여행 계획이 있다든가 이렇게 뭐 불가피하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그 다음 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추가 클리닉에 불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추가 클리닉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비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그 시간표를 세팅할 때 혹시나 밀릴 것까지를 사실 생각을 해주시고 시간표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드려봅니다. 자, 1, 2월 정규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1월 수업 따로, 2월 수업 따로 이렇게 봐주시 마시고요. 1, 2월이 그냥 하나의 수업이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투트랙이긴 합니다. 투트랙인데 정확히 1월에 딱 끝나고 그리고 2월에 딱 끝나고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 2월이 하나의 수업으로서 저는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요겁니다. 결국은 공통 수학 1 루틴 수업 그리고 이어서 공통 수학 1, 2 심화 문제풀이. 여기서 이 루틴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 자체 교재 이름입니다, 사실은. 예, 루틴 교재라는 게 이제 제 자체 교재 이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루틴 교재에는 한 문제 한 문제 아이들이 배워야 할 문제로만 구성을 한 거죠. 이 문제를 아이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로만 구성된 교재이나 근데 또 문제가 쉬워버리면 아이들은 나 이거 수업 안 듣고 그냥 혼자 풀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사실 수업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풀기 좀 쉽지 않을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난도 문제로 수록된 교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 수업을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통 수학원 한 바퀴를 돌리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게 필요한 회차가 11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1월 달에 저희한테 이제 부여된 수업의 회차가 11회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2월 초까지 좀 연장이 된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중에 공통 수학 1에 루틴 수업을 한 바퀴를 끝낸 후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공통 수학 1과 공통 수학 2를 합쳐서 정말 아이들이 고난도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 기회가 이제 2월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들어가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져서 수학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아까워해요. 그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해서 수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하고 고민한 만큼 실력은 늘 것이므로 수학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통 수학 1은 뭐 2회독 정도 느낌이 되겠죠. 근데 사실 공통 수학 1, 2 심화 문제 풀이라고 했을 때 전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화가 출제되는 단원들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공통 수학 1이면은 나머지 정리라든가 뭐 복소수, 2차 함수 요 파트에서 이제 심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공통 수학 2는 뭐 전통의 강자죠. 도형의 방정식. 지금 이제 공통 수학 2로 넘어가게 된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함수 이런 단원에 대한 심화 소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수업을 지속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 루틴 수업을 제가 11회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회차별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표로 해서 마지막 11회차 수업까지 끝나면 한 2월 첫째 주 정도가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2월 달에는 공통 수학 1, 2 심화 문제풀이를 한다. 자, 그리고 저희의 이제 2월 마지막 수업이 2월 28일이죠. 이때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할 거냐면 학교별 모의 중간고사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2월의 마지막 수업이자 저희 방학의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거든요. 이때쯤이면 아이들의 고등학교가 전부 정해져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게 될 고등학교의 시험 스타일은 이미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휘문고 갔다. 그러면 휘문고 모의 중간고사. 우리 아이들이 진선여고 갔다. 그럼 진선여고 모의 중간고사.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동네 학교를 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학교의 시험이 뭐 몇 문제 출제되고 어떤 난이도이며 뭐 어떤 걸 많이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한다 정도의 소스는 사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험에 맞춰서 이건 기출이 아닙니다. 뭐 그 학교의 작년 기출 문제를 푼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직접 전부 다 출제한 뭐 아이들의 학교가 사실 많이 다르겠죠. 저희가 연합반으로 내신 대비까지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월 28일에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때 모두 작별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아이들 고3 수능 볼 때까지 가르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한번 맛배기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한 달 뒤에 보게 될 중간고사 이런 느낌일 거야. 물론 실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겠죠.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 그래도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중간고사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보여주는 시간이며 저희 어차피 연합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 학교당 사실 많아봤자 한 3, 4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아도 상관은 없다. 왜? 이미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배정이 됐든지 간에 그 학교의 시험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이벤트가 2월 28일에 준비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1, 2월 정규 수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저희 정규반이 7월에부터 개강을 해서 주말마다 계속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1, 2월이 되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 누적 테스트를 안 보러 오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빠서. 다른 학원들 많고 숙제한다고 바빠서 누적 테스트를 안 볼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정말 누적 테스트를 봐야 하는 시기가 1, 2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저희 커리큘럼만 보셨더라도 선행을 이제 스탑했죠. 정규반에서 선행을 스탑해야 되는 시기가 1월이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1월에는 우리가 공수 1, 2 결국은 이제 1학년 수학이니까 그건 현행으로 보는 거죠, 현행. 그럼 거기 선행이라는 건 이제 2학년 수학, 대수랑 미적분원. 선행을 1, 2월에 스탑을 했는데 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가 아깝냐면 저희 정규 수업만 하더라도 7월부터 12월까지 미적분 원을 2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중간에 한번 봤고요. 그러면 대수와 미적분 원을 우리가 공부를 해놨는데 그거 1, 2월 공부 안 하면 다 날라가죠. 이거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기억은 날라갑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날라가는 기억을 아이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1, 2월 달에 선행을 계속한다? 이걸 리스크가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공통수학 1, 2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맞죠. 근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수업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런 딜레마를 누적 테스트가 해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 누적 테스트라는 건 저희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 열어놓을게요. 아이들 편한 시간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1월 달에는 공수원 내신 기출의 대수, 2월에는 미적분원.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대수 미적분원을 섞어서 볼 거예요. 왜? 그래야지 기억의 지속이 더 오래 갑니다. 뭐 1월에는 대수, 2월에는 미적분원 이렇게 하면요. 뭐 대수를 할 때는 미적분원 까먹고 또 미적분원 할 땐 또 대수 까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결국 대수랑 미적분원은 아이들의 몸에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대수 미적분원 대수 미적분 이렇게 쓰면 뭔가 되게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시험을 많이 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대수와 미적분원을 매 주차별로 좀 교차로 볼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길게 열어놓을 테니까 아이들이 테스트 2개 보는데 필요한 시간은 2시간 남짓이겠죠. 그 오답 고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2시간 반 정도 봐주시면 되고 오답을 전부 못 고치더라도 그 오답 노트로 나중에 한 번 더 풀게 제가 할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에 조금 못 푼 문제가 있더라도 해설지 챙겨 보내서 집에서 좀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비워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수업 내에서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12월까지 열심히 공부한 대수와 미적분 원
한 번에 휘발되지 않고 요때만 더 짚어주더라도 그 기억 지속이 훨씬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테스트를 반드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클리닉은요, 그냥 자습하는 클리닉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교 선생님들한테 항상 부탁드리고 항상 교육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와서 그냥 자습만 하게 하고 보내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클리닉에 참석했으면은 요런 거를 해주세요. 출석 체크 당연하죠. 문자 나갑니다. 출석 문자 나가는데, 그리고 휴대폰을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클리닉 중에는 아이들과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등원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등원 문자 받으신 번호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들과 이제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하겠죠. 클리닉에는 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습하러 왔다? 그것도 되긴 돼요, 사실. 근데 보통 제가 아이들을 불러낼 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제가 밀렸다든가 뭔가 좀 추가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클리닉에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클리닉에 온 이유를 조교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럼 너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한 이후에 이제 질문 처리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리닉에서는 사실은 저는 또 이 휴대폰을 걷는다라는 부분을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세대잖아요. 이 공부하는 데에는 정말 이제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리닉을 자주 보내주시면 자주 보내주실수록 아이들이 휴대폰과도 멀어질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예, 특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짧다는 건 정말 엑기스만 가르치겠다는 거고, 그 수업은 정말 내내 제가 수업만 밀도 있게 진행을 합니다. 정규 수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업은 아이들이 필요한 걸 배워야 하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 달과 2월 달에 각각 4회씩, 그래서 아마 이 일정을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오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방학이 늦다던가 뭐 아니면은 2월 초에 뭐 잠시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된다든가 그런 일정 충돌이 생기는 게 싫은 거죠, 저는. 모든 아이들,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일정에 맞춰서 좀 꼼꼼하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1월 달에는 공수2의 도형의 방정식 수업 진행 예정이고요. 2월 달에는 공수2의 함수. 요것들은 심화 수업입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개념이라기보다는 심화 수업이고, 요 심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혼자서는 풀지 못할 법한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푸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사실 저희 정규반 학생들에게는 필수 특강이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의 스케줄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이니까 제가 뭐 그거 수업을 안 듣는다고 뭐 정규 수업을 못 듣게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예, 다만 이제 필수 권장 특강 정도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걸 종합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한 저희 하이퍼 정규반의 1월, 2월 시간표입니다. 예, 봐주시면은 월요일, 금요일 저녁 정규 수업,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전 특강 수업, 그리고 그걸 제외한 모든 일정에 클리닉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수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수업뿐만이 아니고 수업이 없는 요일에도 아이들 학습에 차질이 없게끔, 특히 밀리지 않게끔, 한 주 한 주 밀리는 업무가 없게끔 클리닉 불러가면서, 그리고 특히 여기는 우리 누적 테스트가 있는 클리닉이죠. 주말 클리닉은 특별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대수랑 미적분원 선행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유지하는 알찬 겨울방학 보낼 수 있게끔 준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셔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을 짜는 부분, 일주일에 학원을 도대체 몇 개가 적합할 것인가, 학원을 넣을 때는 학원만 배치해선 되는 게 아니고 학원에 따른 복습 시간 및 과제 시간이 반드시 확보된 상태의 스케줄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아이들의 일주일에 일말의 어떤 휴식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지치지 않고 2달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과 함께 잘 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